이거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금요일자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도 갔다가 지금 상한가가 살짝 이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알테오젠 이제 투자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갭을 메꾸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게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더 가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매매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잔량으로 가져가다가 뭐 타점이 오면 또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한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알테오진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지금 한 3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또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조정을 주는 경우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한 종목들이 있고 이거 좀 참고해 보시라, 좀 뭐 괜찮아 보인다 정도로 설명해 드린 것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사실 영상에서의 뉘앙스 차이로도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진짜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어떻게 고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발굴했냐, 뭐 삼성물산,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어지간해서는 다 날아가고 있고 뭐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올라가니까 이런 좋은 기업을 어떻게 이제 발굴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미 뭐 오늘도 또 신고가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타이어 종목도 뭐 거의 아무도 타이어 관련된 기업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제가 타이어 관련된 종목이 한국에 일단 뭐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니까 이거 찍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이것도 한 40%까지는 아니어도 한 30%는 수익 나오고 계실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나죠? 예. 대략 그래도 한 20% 후반대, 30% 조금 안 되게 수익 나오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금호 타이어도 신고가 쓰죠. 예, 금호 타이어 신고가 쓰고, 넥센 타이어가 제일 이제 늦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뭐 슈젤도 그렇고, 어제는 이제 그저께였나요? 실리콘투도 이제 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보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 괜찮고, 삼성 SDS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올라왔죠. 이거 아마 신고가 뚫고 갈 겁니다. 그래서 뭐 BCNC 그리고 뭐 QRT나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미 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설 쪽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HDC도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종목을 보느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식을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이 이 추세 돌파라는 검색식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놓은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추세 돌파 검색식에 뜬 종목들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채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의 한 90% 정도가 다 이 추세 돌파 검색 시기에서 포착된 종목이거나 거기에서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파생돼 가지고 요 섹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크게 나누는데 뭐 기술적 분석, 재무적 분석 뭐 각가지 방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탑다운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바텀업 이거 스펠링 몰라서 한글로 쓴 거 아니에요. 예, 영어 다 쓰기 귀찮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다운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위라는 게 뭘까요? 거시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시 분석을 먼저 하고 증시가 지금 이렇게 세상 물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산업이 이런 업종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중에서도 이 주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주식을 매수하는 사실상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시의 중요성을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답은 없어요. 예, 그냥 자기의 매매 스타일이고 성향인 겁니다. 근데 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성향 차이기도 한데 일단 탑다운 방식은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탑다운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증시의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저는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방식이. 그래서 사실 이제 증시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좀 적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시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시황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주식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물론 있죠. 그런데 개별성이 조금 더 강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난 잘 나가.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시장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딱 수급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럼 잘 나가요. 시장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 지금 돈 못 벌어. 나 지금 되게 힘들어 이 기업. 그러면 주가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개별성이 좀 크다. 근데 물론 그 거시적인 증시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뭐 산업 생태계가 다 같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는 재무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괜찮은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주식은 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고 이 추세 돌파라는 검색 시기에서 저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먼저 스텝 1을 밟아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시가 무너져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온다라는 모토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돌파라는 게 이게 결국 기술적인 검색식이에요. 기술적 지표를 기준으로 추세를 타고 반등을 하는 종목이나 혹은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뽑아주는 검색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로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한번 거르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걸르는데 지금은 한 150 종목이 좀 안 되게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150 종목이나 되는 종목을 우리가 다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종목들을 거르는데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걸러요. 개별주 개념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너무 괜찮거나 저평가되어 있거나 차트가 좋은 종목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 검색식을 계속 이제 종목 포착된 것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으로 묶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얘 반도체인데 얘도 반도체네. 그래서 묶인다거나 요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검색식에도 뭐 하나 투자증권, 대신증권, 증권주나 뭐 금융주, 보험주, 뭐 은행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뽑혀요. 그리고 지주사들도 많이 뽑히고 그럼 얘네는 금융주로 묶는다거나 좀 더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저 PBR로 묶는다거나 혹은 뭐 지주사끼리 묶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묶었을 때 가장 큰 뭉탱이가 있어요. 저 PBR 관련주가 제일 많네. 그럼 시장에서 지금 그게 제일 핫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골라서 뽑아서 수익을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추세 매매 지금 핫한 매매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한 발 떨어져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QRT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거 뭐 15,000, 16,000원 이럴 때 소개해드렸는데 벌써 뭐 3만 원도 찍었죠. 더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서 1차적으로 걸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요런 차트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바닥을 딛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찍은 사람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5개월 뭐 저한텐 긴 시간은 아닌데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숨고르기 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지가 중요한데 저점을 올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그 다음 올라갔다 조정 주고 그 다음 올라갔다 조정 주는데 이 조정 주고 이게 튀어오르는 이 시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바닥을 들어 올려야 돼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그런 지금 차트죠. 그러면서 어때요? 같은 고점을 계속 저항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딱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갔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세를 얘는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보조 지표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세요.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차트도 볼 수 있고 재무도 볼 수 있고 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레포트도 이제 우리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차트만 가지고 매매해요? 그거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싸워요. 뭐 차트 분석이 뭐 좋다, 뭐 아니다, 뭐 선침해서 저평가 종목을 사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다 이용하면 좋잖아요. 바닥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들어올리고 있고 차트가 매우 좋은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실적도 엄청 이제 회복되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네. 얼마나 좋아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부채 비율도 50% 아래네. 뭐 큰일 날 일 없겠구나. 좀 안정성도 있고 기업이 성장도 잘 하고 있구나. 근데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추세도 돌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좋잖아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기보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고려하면서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트랑 재무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겉핥기예요. 여기까지 보면서 좋은 종목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괜찮네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더 딥하게 뭐 하는 애들인지 유바이오로직스 재무랑 차트 보니까 괜찮네. 뭐 하는 애들일까? CRMO 하는 애들이고 제약바이오 쪽이고 그럼 이제 레포트도 다운받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레포트에서 자료 취합해 가지고 막 PPT에다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트로 먼저 걸러요.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봤을 때 저는 기아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기아는 사실 여기 흔들기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기아는 요런 이제 매물대가 이제 존재했던 종목인데 돌파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저점을 올린다? 뭐 저점을 다시 낮춘다? 이게 저점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느낌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올리는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에서 사실 좀 정석적으로 차트를 막 재단해 가지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이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기아라는 종목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차트를 또 형성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꼬꾸라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아라는 종목은 딱 여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추세를 내리는 방향성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거 12만 원 뚫고 한번 슈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길어도 2주 안에
슈팅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기아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세 깨져버리면 그럼 이제 뭐 투자 안 하는 거죠. 얘는 이제 11만 원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또 보시게 되면 뭐 보험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험주나 이런 화재, 뭐 증권, 이런 이제 저PBR 금융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제가 삼성전자 찍을 바엔 SK하이닉스 찍으라 그랬죠.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정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추가적인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SK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IT 반도체도 물론 중요한데 좀 방향성을 저는 다른 방향성으로도 계속 좀 뻗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계속 힘을 줄까? 물론 힘이야 당연히 주죠. 기존 먹거리니까. 근데 이전만큼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런 종근당 홀딩스 요거를 이제 좀 예시로 들어드리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바닥에서 추세를 돌릴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돌리는 시점에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윗꼬리를 다는데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여기까지 막 요 정도가 꼬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저점 딛고 올라간다 싶은데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다루는 차트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윗꼬리를 달잖아요. 고점이 여기에요. 그럼 이 윗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밀어 올립니다. 요런 차트들. 여기서 윗꼬리에서 물린 물량 있죠. 여기서 물려 있으면 이 악성 매물대거든요. 근데 이 악성 매물대를 차근차근 올리면서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또 본격적인 급등이 나옵니다. 추세적인 급등이. 근데 저는 이미 이 과정 안에서 얘가 여기를 뚫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요 고점 64,000원이죠. 윗꼬리 달았을 때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서 이 과정에서 막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예측 불가하게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윗꼬리 한번 딱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저점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쫙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여기까지 갔다가 64,000원까지 갔다 또 흔들기 잠깐 했다 갈 수는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제 뚫는 차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이런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과정 안에서 윗꼬리를 한번 달았다. 이런 애들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윗꼬리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세를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믿고 투자해도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줘도 되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는 엄밀히 따지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종근당이랑 종근당 홀딩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 있죠. 제약바이오 설명드리면서 괜찮다, 투자해볼 만하다. 얘랑 이제 대웅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근당 홀딩스는 저는 뭐 64,000원, 65,000원 뚫고 대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애초에 저는 제약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가 집약될 만한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옆길로 세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으로까지 넘어가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송도가 지금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인천의 송도 아시죠? 거기가 엄청 또 부동산이 빠졌는데 거기가 저는 이제 지금의 동탄이나 뭐 그런 평택 이런 용인 이런 데보다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도권 인접 지역인 것도 있지만 거기가 이제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성이 어마무시할 걸로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반도체가 이게 R&D 분야라고 보긴 힘들어요. 한국은 지금
제조업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어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워낙 혁신도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계속 부각이 되는 건데, 산업 성장성이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렇고 기술력이 증가하면서. 근데 이제 진짜 완전 이제 그 고연봉, 그리고 고연봉 일자리,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점점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을 제 2의 반도체 다음에 이제 한국 먹거리로 육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도 마찬가지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원래 SK나 삼성은 반도체로 많이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신규로 계속 투자를 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엄청난 이제 성장률, 포텐셜 이런 것들은 반도체에서도 물론 나오겠지만 제약바이오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반도체 일자리가 생기는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뭐 동탄이나 수원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용인이나 평택 이런 데가 집값이 좀 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이고 있는 데가 송도입니다. 그래서 송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송도 쪽, 그다음 영종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청라 이런 데까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구심점에 있는 송도가 엄청난 부동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뭐 부동산 잠깐 엮개로 빠져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있었죠. 뭐 어찌 됐건 돌아와서,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향후에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성장성을 보여줄 만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R&D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좀 혁신을 꾀했던 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죠. 플랫폼 사업 분야로서 고마진, 고수익성을 창출해내는 분야니까요. 제약바이오 쪽 이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차트 관점으로 종근당 홀딩스도 지금 좋은데, 장기적으로도 제약바이오 산업도 좋으니까 계속 이제 볼만한 거죠.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많이 나왔고 거품도 다 깨졌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사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종근당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무서울 게 없죠. 뭘 쫄아요.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종근당 홀딩스가 그렇다고 뭐 동네 구멍가게 같은 주식도 아니고, 종근당은 한국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도 어때요? 아이파크라는 부동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뭐 있을까? 거의 없지 않나요? 현대라는 데는 다 알잖아요.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뭐 부동산 좀만 관심 있으면은 아파트 브랜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은요, 이때도 뭐 광주, 뭐 붕괴 이런 거 막 계속 얘기 나오고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이런 기업은요 여러분들 쉽게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사건 사고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잊혀집니다. 근데 그 기업이 벌고 있는 돈은 변하지 않아요. HD 현대산업개발 뭐 엄청나게 뭐 사고가 터졌다 어쨌다, 뭐 붕괴 사고가 있었다, 뭐 몇 번씩 그랬다 하는데, 매출은 18년도 2조 8천억 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4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순이익 뭐 3천억 4천억씩 때려 박는 기업이에요. 뭐 잠깐 힘들었을 때 500억, 그래도 적자는 안 봅니다. 1700억, 2천억, 3천억, 1년에 이렇게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이거 빠진 거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사고로 인해서 뭐 이렇게 빠졌다? 그때 뭐 얘네 뭐 상장 폐지해야 된다, 불매해야 된다 이러는데, 뭐 몇 년 지났어요? 뭐 10년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지금 뭐 아이파크? 여러분들 아이파크 부동산 그 아파트 준다 그러면 아마 얼씨구나 하고 들어갈걸요? 조금 이게 뭐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뭐 공짜로 준다 하면 저는 당장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라. 이런 애들은 다시 살아나요. HDC도 빠졌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별개로 떼서 바라보시라.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네임밸류가 없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관점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